대화를 녹음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안 좋은 몰입의 식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협상을 해요?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당의 후보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자산들은 대선 후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의 프로그램, 간판 프로그램 시사 끝장. 새로운 사회자로 등장하게 된 저 전영기입니다. 시사저널 편집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끝장 프로그램은 원래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이 매주 해왔죠. 그런데 이번 가을 개편부터 소종섭 전 국장과 그리고 전영기 현 국장 제가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여기 투입이 긴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저와 나누게 될 상당 기간 동안 우리의 친구로서 그러나 뉴페이스입니다. 이분들도 우리 시사저널 TV에서는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여기 제가 전영기 국장님 하고 같이 또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하고 같이 또 하게 됐는데 너무 설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한동안 방송을 많이 안 나왔더니 제가 이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던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예.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나이가 저보다 굉장히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동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젊습니다. 앞으로 네, 재밌고 유익한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네,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낄 자격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뜨거운 주제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아주 화려한 등장인데 초라한 퇴장이 될까? 뭐 이런 얘기까지 막상 나오죠. 불과 뭐 한두 달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준석 당대표의 말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당장 그 원희룡 그 지사와의 대화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은 뭐 곧 정리된다. 이게 무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그 당의 제일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정리된다고 얘기. 물론 원희룡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이걸 또 원희룡 후보가 이거 너무 경박한 거 아니냐. 뭐 당대표가 이래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전이 벌어지는 양상인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시니까 아무래도 보는 눈이 좀 가깝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어서 더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우리 당의 당대표라서 네, 우리 당의 또 대통령 후보들이고 네, 정말 말을 하기가 할 말은 많은데 좀 하기가 좀 곤란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당대표 이준석 대표 처음에 될 때 저 사실은 좀 응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는 한 10살 10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제가 원래는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잘 안 맞고 또 이제 노선이 좀 안 맞아서 국민의힘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올드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보수적인 그러니까 노선이 보수인 건 좋은데 태도도 너무 보수적이야. 그래서 너무 이제 장유유서적인 이런 것도 좀 있고 경력을 따진다든지 뭐 나이를 따진다든지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이제 가득한 분위기 이런 게 많다는 거죠. 하기야 윤석열하고 최재형 후보를 상당히 애취급하는 듯한
언어로 사용하는 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정치 예. 초년생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취급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더군다나 또 이제 영남의 어떤 유림적인 분위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좋은 점도 있죠. 점잖고 또 품이 있고 이런 거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고리타분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여성의 입장에선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야, 이 뭔가 파격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체인징 파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기대는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뭐 따릉이 가지고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행보들이 보일 때 저 박수도 많이 치고 네. 또 이제 이런 어떤 연공서열적인 그런 문화들을 깨기를 바라는. 그래서 앞으로 뭔가 당에서 인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를 할 때 파격적인 그런 연공서열적인 이런 문화를 완전히 깨는. 저는 과거에 이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연공서열 문화가 가득한 어떤 우리나라 기업하고 글로벌 기업하고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 파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충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이준석으로 인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많이 가졌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녹음과 관련된 거는 그런 문화 좀 긍정적인 문화적 충격이 아니라 사실 부정적인 문화적 충격. 예. 이 대화를 녹음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비교적 제가 보면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상대적으로 이준석한테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사실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의 리더십이 없으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네.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다시 발판을 딛고 지지율을 급상승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한 8만 명 가까운 새로운 당원들이 입당도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당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저도 박수를 쳤는데 네. 물론 이제 저도 다음 세대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요즘 젊은 사람들 워낙 하다못해 자기 직장의 상사랑 대화를 할 때도 녹음기를 켜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뭐 말로는 들었는데 예.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네.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자산들은 대선 후보거든요. 네. 뭐 순위를 떠나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더라도 당대표가 서로 심하게 싸우지 않게 말리고 링 위에다가 모든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될 당사자가 네. 지금 같이 멱살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녹취 뭐 내용은 이래. 여긴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다가 오늘 아침에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아하. 클로바라는 네이버의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밑에다가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아예 파일을 보여주면서 위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푼 게 아니고 컴퓨터가 푼 거다. 아하. 어쨌든 일상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과의 녹음도 사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녹음을 막 하니 많이 뭐 녹취록 있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태연하게 다른 후보와의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야, 그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 그냥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 중에 이준석 당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해본다든가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어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요. 가서. 예, 심지어 기자들 중에서도 일부러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난 녹음 안 해요. 아하.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신뢰를 쌓아서 사실 그런 정도 신뢰가 쌓이면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신뢰가 쌓인 취재원한테는 사실 그렇습니다. 못 해주려고 이렇게 슥 그렇죠. 흘려주잖아요. 그냥 백그라운드로만 알고 있어 이렇게 흘려주는데 네. 이준석 대표식의 정치는 글쎄요 저렇게 해서 당의 후보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뭐 지역구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역구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네.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지역에 보면 이제 완장차고 뭐 좀 해보려고 뭐 이렇게 대화 모든 걸 막 녹음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막 들이밀면서 참 약속했다. 받아. 네,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는데, 마치 그걸 보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지역구 사실- 야바이 정치쯤 되겠네. 예, 제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해드리지. 네, 아주 안 좋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몰입의 식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입의 정치일 수 네, 있죠. 몇 표현이 좀 제가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얘기 받아서 이제 제가 해석한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1야당의 대표와 그 대선 후보 간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이래서는 안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요 정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협상을 해요? 그냥 공개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 거. 이제 그냥 페이스북으로밖에 정치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공개적으로 던지고 공개적으로 받는 거 말고는 내밀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밀하게 뭔가를 제안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을 해서 타결시켜야 될 때가 있죠.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문제 해결의 정치. 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뭐 공개가 되면 다 막 난리가 나요.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까? 세대 교체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정권 교체 당연히 하려고 하고 세대 교체라는 건 세대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옆에 세대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니라서 그 자체가 세대 교체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현재 관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게임. 예,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은 자기가 올림픽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금메달을 따서 그러니까 이 지역 예선이죠. 국민의힘이란 지역 예선 통과해서 1등을 해서 이게 본선 무대에 가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금메달을 따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막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본인이 하고 있는 관장하는 게임의 캐릭터들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정리하는 발언이 전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후보 중에 10명은 토론을 하겠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게임의 스테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짜놓은 안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볼 거 아닙니까? 혹은 조정도 하고. 근데 원희룡 의원이 나는 토론을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전화를 한 거죠. 당신만 들어오면 상황이 정리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는 당신만 들어오면 모두가 토론회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토론회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이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맥락상으로 아니 원희룡 의원이 지금 정치를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그게 상황 정리가 되는 건지 윤석열이 정리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금 정치적 생명에 걸릴 문제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생각하는 스테이지 구성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까지 설득을 하다 원희룡 후보가 이제 튀어나간 모양새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요 중에서 얘는 뭐 발이 빨라. 얘는 뭐 공격력이 좋아. 뭐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꾸려서 본선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본인이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의 총 플레이군요. 예, 그러니까 감독은 선수가 뛰는 건데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게임으로 치면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 이제 5명의 선수가 뛰는데 자기가 그것을 관장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고 결국 이 대선의 승리의 스포트라이트는 본인이 받기를 원하는 그림으로 저에겐 좀 이해가 돼서 e스포츠로 이해가 돼서 e스포츠.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그 말대로 이 팀의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마음껏 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좀 본인이 선수처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김성회 대변인님은 열린우리당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상임고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열린민주당. 네. 예, 자기가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 제가 유튜브로 듣고 잘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지는 않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뭐 되는 측면도 저도 좀 있는데 되네요. 그렇지만 게임은 아니지 정치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사실은 정치는 이제 사람을 빼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대중 또는 뭐 이거를 이제 진보 쪽에서 민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당선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감동이라는 걸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우리가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 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어디 그 리그 같은 데서 움직이는 말 같은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대표는 그것을 관리할 뿐이지 사실 이 판에서 당대표가 이 관리자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과 어떤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감독과 어떤 관리자의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도록 그냥 조율만 해줄 뿐이지 자기가 거기서 결정적인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보면 그 게임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 당이 다르지만 똑같은 의견이세요. 게임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십시오. 그리고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후보들. 그들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도 사람. 예, 국민도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오늘 전영기 사회자가 등장한 첫 번째 날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